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심리학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직접 이렇게 수강하지 않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는 67페이지 경금 부분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사례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례는 책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사주가 지금 60, 70, 60, 몇 페이지인가? 70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경진 일주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진 일주에 대해서 사례를 한번 훑어보고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0페이지 나와 있는 사주입니다. 1948년 11월 21일에 태어난 자시에 태어난 자월의 해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무자, 그 다음에 갑자월, 경진시죠. 경진시, 경진일, 그리고 실은 정해시입니다. 자, 경금이 언제 태어나느냐 하니까 겨울철 한겨울에 태어났어요. 한겨울에 밤에 태어났다. 주변에 화가 그렇게 큰 병화라든지 이것이 안 보이고 정화만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주가 찹니다. 이렇게 찼을 때 이 경금 일주가 필요로 하는 것은 화, 그리고 화를 도와주는 목, 그래서 목화가 사주에 필요합니다. 또 이 경금 일간은 이 큰 칼과 같아서 큰 칼은 칼자루가 있어야 다치지 않습니다. 칼자루. 그래서 칼자루가 경금에는 큰 나무가 큰 칼자루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 보니까 월에 칼자루가 하나 있더라. 그래서 모양은 좀 좋습니다. 다만 이 간목이 자수 위에 있었고 간목은 여러분 잘 아다시피 편제입니다. 편제가 천간에 있는 경우하고 지지에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천간에 있는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이 예를 들어서 재물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다 아는 재물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재물이니까 먼저 보는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재물이 나가기도 쉽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경진일주가 우리가 연월일시로 따지면서 운을 보는 것을 우리 무슨 운이냐 주운을 살핀다고 그래요. 그래서 연운, 월운, 일운, 시운을 볼 때 연운은 자수가 깔리가 있잖아요. 물론 자 무토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그런 대로 힘이 있어 보이나 밑에 자수는 나라의 힘을 빼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나를 돕는 사람이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 어릴 때 이 사람 사주는 현재 여군이죠. 여자는 여군이죠. 갑자 무자니까. 자, 그러면 간목 바로 앞에는 개가 있겠죠. 그래서 임다면에 개가 오음부터 이제 개가 되고 그리고 자니까 개해 오대운 때 개해가 되겠습니다. 춥지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매우 추운 일이었다. 이 사람은 수운이나 금술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릴 때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연인지 모르지만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개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5세 때. 그래서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했지 않을까. 그러한 유추를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진월.
이제 진이 경금을 갖다가 생해 주니까 비로소 결혼하고 난부터 중년부터 운이 이렇게 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을 주운이라고 그래요. 주운. 연을 보고 월을 보고 일을 보고 시를 보는데 마지막 시를 보면 해운이 왔는데 정화가 정관이 놀고 봐서 어느 정도는 바란스가 맞습니다만은 역시 해가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도 자와 합하면 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통변을 해볼 때는 어떤 말이냐면 여자 사주의 자는 자식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매우 나를 힘들게 한다. 설기를 많이 시킨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식은 하나, 둘, 세 개나 있어요. 그게 이 자식들이 좀 나를 하여금 굉장하게 힘을 빼고 있고, 그리고 진토도 역시 신자합을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도 나를 설계하는 것이 많더라. 그래서 이 많은 물기운을 덮어주는 톤이 오면 역시 금이 강해지면서 여기 있는 재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과 화음, 톤과 또는 모음, 톤이 좋겠죠. 토, 금, 토, 금, 운이 좋습니다. 어쨌든 토금운이 오면은 강한 술을 견제할 수가 있는데 술은 상관입니다. 어쨌든 경금이 겨울철에 해시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화와 물을 막을 제방인 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주다. 만약에 사주에 토가 지금 두 개 끼리 있지만 진토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토 같은 이런 수기를 막을 수 있는 제방이 필요하는데 운에서 과연 오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봤더니 45세에 김이, 55세에 모운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신유경신은 자기의 그 급제와 무슨 운이 왔어요? 비견운이 왔습니다만은 역시 이 금운이 오게 되면 술을 또 세게 주잖아요. 그래서 금수가 오게 되니까 차와요. 그러니까 크게 금운은 이 사람의 정체성, 즉 주체성은 강화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주가 물을 생해주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져서 마음이 매우 너무 차갑고 맹하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해서 어쨌든 이 사주진공이 어릴 때 매우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났고 25세, 35세 때도 역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금의 기운으로 매우 힘들었었다. 근데 45세 때에 기미운이 왔지요. 이때부터 이분이 음식업에 손을 대는데 갑자기 이 토가 술을 막아주고 여기는 제가 이렇게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미가 해와가 합쳐서 햄이 합을 하고 미는 어쨌든 간에 미토가 수기를 막아줘 가지고 금이 굉장히 안전하게 힘을 발휘해서 재를 다룹니다. 그래서 음식업으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어쨌든 후반부에는 사오미 토까지 이렇게 화토운을 흘러서 큰 부를 이루고 잘 살고 지금까지 잘 살지요. 잘 살고 있는 그런 분이다. 다만 자식에 대한 애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또 남편도 일찍 중년에 일찍 이렇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자식도 자식 힘을 다 뽑아가고 해서 부담이 되고 자식으로 인한 액이 많다.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뭐가 많습니까? 상관이 많습니다. 여자 사주의 상관이 점수가 몇 점이냐면 30점, 40점,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진토도 역시 수기가 많아서 어쨌든 사주의 상관이 식신 상관이 많으면은 여자 사주가 많으면은
홀 자기가 남편을 먹여 살려야 될 운입니다. 남편이 상간이 식상이 강하면 남편을 극하기 때문에 남편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이 성장하면서 자식이 성장한다는 말은 상간이 굉장히 강해진다. 식신상간이 강해진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관성인 화기운이 거의 힘을 못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남편이 이 경우에 무력했고 직장도 변변치 못했고 마지막에는 중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야, 어쨌든 이 사주의 맥락이 수가 많다. 식상이 많으면 뭘 용신을 쓴다? 지난번에 우리 강의했죠. 식상이 많으면은 인성을 뭐로써 용신으로 쓴다. 근데 진토가 인성이 답지 못해요. 토가 강한 술토나 이런 것 때문에는 자수를 극할 때인데 진토니까 오히려 자와 야합을 하지요. 합을 해버려요. 합을 하니까 오히려 나를 배반을 해가지고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사실상 돈을 많이 모았지만은 자식들이 돈을 많이 가져다 쓰고 특히 여자 그 딸이죠. 딸 되는 사람은 진해 원진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일주와 원진이 되는 관계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갖다 쓰고 아직도 제대로 독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보는 용신은 뭐라고요? 자, 뭐가 강할 때 지금 이게 신약사주지요. 신약사주에서 신약사주를 할 때에는 뭐가 많아서 신약사주입니까? 식신상간이 많아서 신약사주가 되면은 용신을 먼저 뭐를 쓴다고요? 인성을 용신을 쓴다. 여기서 토가 되겠죠. 그리고 그 토가 약하면은 화를 시신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토가 뭐 그렇게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화운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지로 화운이 오면 자수를 갖다가 어느 정도 견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화운이 오게 되면 화생토 그다음에 물기를 좀 말려주고 해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재를 다루게 되겠더라. 어쨌든 이분은 사오미 때 운이 좋았고 특히 모기미 때가 굉장한 최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님 이 좌우추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오화가 나한테는 용신과 관계되는 희신과 관계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희신이 자를 총해 주어서 오히려 자를 힘을 약하게 하니까 오히려 간목이 더 자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진 일주가 좌월에 태어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금이 겨울철을 태어났는데 겨울철에 한겨울에 추운 시간에 태어났다. 그래서 따뜻한 화가 필요하다. 화를 도와주는 뭐도 필요합니까? 화를 도와주는 목도 필요하고 사실은 목화가 좀 필요하죠. 그러면 그거보다도 여기서는 토로서 먼저 급한 게 물을 갖다가 막아야 돼요. 물이 막 넘치니까 제방이 넘쳐서 물이 흘러가니까 이 물을 막아줘야 될 게 필요하기 때문에 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주는 토 먼저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지만 토를 도와주는 화가 필요하더라. 토. 목도 좀 필요하네요. 목이 있으면 수기운을 빼나요? 그런데요. 어쨌든 목화 토 이렇게 꼭 뭐 이게 신강신약을 떠나서 가장 필요한 것은 토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잠깐 또 바꿔서요. 바꿀 필요가 없네요. 지금 이거는 바로 네. 오늘은
경금에 대한 공부니까 경금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경금 일주지요. 경금은 가장 오행 중에서 단단한 오행이에요. 그래서 경금을 주체로 놓는 경우 많기 때문에 경금을 주체로 했을 때 경금은 속성이 비견입니다. 가장 강한 비견에 속하죠. 이 경금이 자를 만나고 인을 만나고 진을 만나고 오를 만나고 신을 만나고 수를 만남에 따라서 각각의 성질이 틀어집니다. 경금은 어쨌든 간에 가장 주체성이 강하고 의리가 있고 또 시비분별을 잘하고 어떤 이런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있는 경금이 이제 자를 만나요. 자를 만나면은 뛰어난 재주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것을 보고 우리가 금이 수를 만나서 특히 상간이 됐어요. 지지가. 그래서 이렇게 금수상간이라고 해요. 금수상간은 굉장히 뛰어나고 재주가 뛰어난 재주 그리고 총명한 머리예요. 총명한 머리 지혜로 기억력이 뛰어나고 식신상간이가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나겠어요. 아이디어가 좋고 그 다음에 병자 즉 상간이니까 언어는 가로 속에 언어 능력이 탁월하겠죠. 자기 표현을 잘하고 감성이 좋고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강하다. 뭐가 경자였습니다. 이 경자일주는 위에서 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나이 어린 사람을 매우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자는 나이 어린 사람을 좋아하고 또 이 자수가 상간이고 또 이 자수의 기본 본체도 개수리가 상간이잖아요. 그 상간적 상간이다. 그러니까 말을 매우 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을 하려고 태어난 사람처럼 말을 매우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감수성이 태어나고 자기 표현을 잘한다. 그런 정도를 보면 되겠고요. 병인은 자, 이는 편제입니다. 편제. 그리고 무, 병경, 지장간이 이제 있는데 인사에 관해서는 인신사회 할 때 무토를 생각 안 한다 그랬잖아요. 주로 중기와 종기만 가지고 따지는데 병과 인으로서 따집니다. 병은 경에서 병은 뭐냐면 편감이에요. 편감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그 다음에 화가 병하니까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추진을 하는 그런 성격이다.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고 생활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경인은 우리가 보통 보면 인목인데 경은 흰 색깔로 봐서 흰금이다. 그래서 흰 호랑이 백호다. 그래서 백호 살과 버금갈 정도로 경인은 살성이 강하다. 그래서 경인년에 우리가 잘 아는 6.25 사변, 1950년 6.25 사변이 터졌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며 생활력이 강하고 추진이 강하다. 밝고 매우 밝고 명랑합니다. 정이 많고 적응력도 탁월하더라.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타인관계 원만하고 가로속에 타인관계 원만. 위 가로에는 생활력. 맺고 하지만 맺고 끊음이 약해서 리더로서는 조금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편제가 보통 보면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관리는 잘합니다만은 지나치게 급하고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손해를 좀 보는 경우가 있고 편제는 전체적인 관리, 빠른 판단.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있다. 자, 경진은 우리 사례에서 본 것이요. 경진. 자, 경진이 괴강이라 그래요. 괴강. 괴강은 뭐냐면 대장되는 기운. 여자가 경진인 경우에는
속설에 의하면은 남편이 무력해지고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근데 속설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경린일주가 매우 주체성이 강한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역시 남자와 많이 부딪히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남편과 서로 헤어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몸과 마음이 경진은 매우 건강합니다. 주체성이 강하고 인내심이 강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다. 가로 속에 자기 주장이 강하다. 성격이 강하고 불의를 못 참습니다. 과도한 고집과 쓸데없는데 참견을 하더라. 그런 쓸데없는데 참견을 하더라. 경지는 한마디로 을계무가 들었습니다. 진도 속에 을계무. 을이 있으니까 재물에 대해서 매우 집착을 하더라. 을경합금. 개수가 있으니까 말하는 걸 좋고 굉장히 사교성이 뛰어나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말을 잘하죠. 그리고 무토니까 편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데 또는 특별한 예술적인 분야에 도가 나타내고 종교도 약간 정통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조금 뭐 사이비를 하면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본류에서 좀 벗어난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보통 보면 막 이렇게 미신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신모를 좋아하고 막 그런 또 때에 따라서도 굿하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경진일주인데 경진은 한마디로 배강살이 있더라. 그래서 때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구슬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신당을 차리고 하는 일도 합니다. 남 의지자 하지 않고 스스로 뭐 이렇게 허공을 보고 허공신을 모신다든지 삽기를 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좀 다른 사람이 보면은 약간 사적인 쪽으로 정통이 아닌 사적인 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경호는 오가 정관이잖아요. 그래서 정관이 있기 때문에 매우 바른 선택,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이 강합니다. 주체성은 미리 아주 강합니다. 마음이 넓고 쾌활하고 명랑하면서 매사에 너그럽고 온유한 성격이면서 인심을 베풉니다. 인심을 베풀기를 좋아합니다. 인색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경월주가 그래도 아주 정관이가 공무원 하면 좋겠죠. 공직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경신 이거는 둘 다 아리위가 둘 다 간여지동으로서 매우 금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이 또렷하지요. 주관이 또렷하고 비근이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바른 길을 꿇하게 갑니다. 누가 뭐래도 나의 마이웨이를 한다. 애체등 계통이 발달되어 있고 감각이 뛰어나고 고집이 세고 자기 과시욕이 강하다. 어쨌든 경신은 매우 강한 글자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것이 강합니다. 자기 주체성이 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자기 주관이 강하고 주의에 흔들리지 않고 또 바른 길을 꿋꿋하게 간다. 애체는 계통이 발달되어 있고 감각이 뛰어나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자기 과시욕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신은 무슨 기운이 강합니까? 12분별 하는 기운이 강하고 큰 칼이 두 자루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서슬이 그렇다. 경신일주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사주가 경신일주더라. 다음 경술은 술토가 그 개가이죠. 개죠. 술 그렇게 해서 철장 속에 있는 개 모양이 보면 묶여있는 개 꼼짝 못하는 개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비록 초라하나 안으로는 섬세하고 치밀한 눈가짐을 가졌고 창조적이고 장인정신이 뛰어납니다.
장인정지, 가로 소위 창조용이 된 장인정지라고 큰 일도 쉽게 성사시키고 너무 똑똑하여 남을 무시한다. 그리고 강한 고집이 있는 운세다. 강한 고집이 있는 운세다. 자, 어쨌든 경금은 전부 다 고집이에요. 자기 주체성이 강해요. 근데 술토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신은 뭡니까? 매우 급제성이기 때문에 경쟁성 질투를 많이 하고, 정은 그 정화가 여기 있는 경오와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우 마음이 넓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매사에 너그럽고 온유한 성격도 있고, 인심을 베풀고 인색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는 그런 하나의 경오와 같은 속성도 경술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무, 무토 있으니까 역시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성격이다. 그것이 경진하고 같지요. 경진도 중심이 되려고 하는 성격이 가는데, 경진과 경술의 차이점은 뭘까? 경진은 성격이 미래지향적이더라. 근데 경술은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죠. 약간 과거형, 경오가 있어가지고 뭔가 모르게 정관적인 기질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잠깐 좀 쉬었다가 그 다음 67번 사례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